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공석이 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새로 뽑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이들 지역에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지역 재선거가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른바 지민비조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우군으로 원내 제3당으로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첫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호남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과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선거,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지역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저는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호남을 포함한 지역 전체 정치의 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전남 지역 재선거에 사실상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영광과 곡성에서 월세살이까지 하며 지역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한석 없는 원내 정당이라는 한계를 넘어 본격적인 지역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KBC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캠프 분위기도 한껏 고조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독점 정치를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서 경쟁 구도로 바꿔보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상치 못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텃밭인 전남 지역 재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지게 된다면 자칫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혁신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당도 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영광과 곡성을 수차례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고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 이런 것을 결국 실현해 나가서 전남, 영광, 곡성의 발전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여기에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합니다. 영광군의 행정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텃밭 지키기냐, 새 정치 세력의 등장이냐. 재선거를 앞둔 영광, 곡성 유권자들의 선택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추석인 오늘 광주 전남은 폭염특보 속에 낮 기온이 최고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 분포로 한여름 수준의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 귀경길 정체가 오후 절정을 보이다 저녁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거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 8시 기준 광주에서 서울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5시간 10분이,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6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새벽에 풀렸다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까지 광주 전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40만 8천 대로 지난해 추석 39만 9천 대에 비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 전남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메가시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무사는 광주와 전남북의 메가시티 추진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광주와 전남 전북은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포했습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협력 사업 발굴 협력, 지방 소멸과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법 제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 통합으로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동맹을 잘 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 정부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정분권도 50대 50으로 하고 연방주처럼 대폭적인 권한을 주는 틀에서 움직일 때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지만 행정 통합으로 가는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지난달 27일 무산됐음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거나 했던 곳은 부울경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와 경북 등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제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쪽의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강요로는 광역단체의 통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가는 설득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의 노력 또는 한 분야 또는 한 계층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요. 특정 정당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정치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 자리가 줄어들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국부의 감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와 지역민의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 시도는 자칫 희망 고문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광주에 새롭게 들어설 복합 쇼핑몰의 청사진이 공개되며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관광지형을 바꿀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고우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복합 쇼핑몰은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입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지난달 부지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맡은 건물엔 기와지붕 등 전통 문화 요소가 접목되고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큰 규모로 지어집니다. 전일방 부지에는 특급 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타워,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성 시에는 아마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상업시설로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광주 신세계도 광천터미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부지를 유스케어 문화관까지 확장하고 터미널을 지하화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거 복합시설 세대 수와 공공기여금 규모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정말로 광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컴팩시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광주를 대한민국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 그건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풀어갈 계획입니다. 광천권역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교통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가 복합 쇼핑몰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수정하고 도시철도 2호선 광천선 지선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쇼핑몰 또 백화점 이런 게 막 들어서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면은 하여튼 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 하겠습니다. 더현대와 신세계가 속도전을 벌이는 사이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스타필드도 오는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속속 윤곽을 드러내는 복합 쇼핑몰. 쇼핑과 관광지형의 변화는 물론 지역민의 인식과 문화에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2위 삼성의 패배로
2024년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17일 인천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서울뱅크, KBO 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지만 2위 삼성이 패하면서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기아는 구단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추석날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 가로등과 자전거 보관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거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관광객과 기성객이 몰린 여수시 돌산읍에 물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부터 돌산읍 1,480여 세대의 물 공급이 끊기고 일부 숙박시설에도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돌산의 추석 연휴 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수장 수위가 줄어들고 결국 물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노쇼가 약 26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뒤 출발 전 취소하는 노쇼가 264만 건이 넘어섰고 결국 빈자리로 출발한 경우도 26만 8천 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승차권 결제 기한 조정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도 수목원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하늘길 모노레일과 트리탑 데크로드 등 5대 랜드마크 조성을 담은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국비 1,475억 원을 들여 완도군 구내면 도립 완도수목원에 조성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오는 2031년 개원 예정입니다.